한효석입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오늘 유튜브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한국 보수가 이제 망해온 그 역사. 도대체 왜 한국 보수는 이 망조에 접어들었나. 이제 뭐 이런 내용을 담은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리 지난 3.10 탄핵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 탄핵의 그 부당성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 명예회복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뭐 수많은 집회들이 있었고 또 수많은 담론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제 그런 또 운동들이 있었고 했지만 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우리 보수는 도대체 자기의 정치적 자산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인물, 우리 보수가 처음부터 뭐 그런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생각을 했었습니까?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그리고 그 이전에 중수부의 그 부장 시절에 뭐 우리 보수의 그 많은 인사들을 탄압했던 뭐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다들 기억하시죠? 김무사령관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성의 이재용 사건 뭐 이런 거 보면 당시 너무 무리한 수사 아니었습니까? 특히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삼성 이재용 같은 경우는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죠. 당시 수사 책임자가 한동훈 지금 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재용 그때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더 이상 수사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그 삼성에 대한 수사가 너무 그 비정상적이고 너무 집요하게 진행이 되었던 면이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의 경우에는 이미 뭐 과거에 이미 다 이명박 시절에 이미 그 다 정리가 다 끝나고 특히 금감원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이제 판결이 다 났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제 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제 우리 보수의 하나의 이제 구세주가 되어 있는 것이죠. 네, 뭐 구세주라는 말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보수가 결국은 지난 3.10 탄핵 이후에 다시 회복되는 그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철저하게 그 정치적 자산이 붕괴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된 이후에 우리 바로 이제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뭐 그 당시에 우리 탄핵을 부정하던 분들은 당시 대선 후보로서 우리 그 홍준표 후보를 불러내서 대선에서 이기고자 하는 뭐 그런 많은 운동들을 펼치고 이야기들을 하고 했지만 뭐 홍준표 후보 스스로 뭐 탄핵을 수용을 했다가 부정을 했다가 뭐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뭐 그러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했고요. 뭐 40% 보수 샤이 보수로 이긴다고 했었죠. 40% 샤이 보수. 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시 이제 뭐 또 이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가 되었죠. 자, 그 탄핵 문제에 있어서 황교안 대표는 입장이 뭐였나요? 세모였습니다. 세모. 그죠? 탄핵. 세모. 황교안 권한대행은 당시에 그 권한대행일 때 분명히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이 헌재 탄핵 심판은 법치로서 받아들여야 된다. 응? 그리고 나서 지금 국민의힘에게 전신인 뭐 거기 들어와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 탄핵의 뭐 절차성 딱 이야기를 해요. 탄핵 절차가 뭐 잘못됐느니 뭐 100% 수용은 또 못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뭐 만약 그랬다면 정말로 그랬다면 본인이 법무장관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예를 들어서 탄핵 때 권한대행일 때 그 헌재에서 그 법무부에다가 유권 해석을 보냈잖아요. 탄핵의 그 절차, 탄핵 소추 결의 절차가 이게 좀 다 뭉뚱그려져 있는데 이게 정당하냐 유권 해석을 물었잖아요. 헌재에서 법무부에. 그러면 본인의 권한대행일 때 그때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었어요. 그럼 당연히 법무부에서 그 권한대행한테
위에 보고를 안 했겠냐고요. 헌재에서 이렇게 탄핵의 심판 절차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어떻게 써야 됩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헌재가 보내온 그 질의서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 국민심의위원회를 같은 거 만들면 되잖아요. 법무부에다가 야 이거는 법무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말고 이거는 중대한 이제 사안이니까 이거를 심의하기 위한 국민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조직을 해서 여기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해라. 그리고 헌재에다가는 조만간에 우리가 신속하게 헌재에서 질의한 이 6번 해석에 대한 답을 내겠다. 그냥 잠시만 좀 기다려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황교안 대표는 당시 이제 당대표 경선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법무부의 뭐 뜻을 뭐 존중했다 뭐 이래요.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유고시의 권한대행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마찬가지예요. Act as President입니다. Act as President. 본인이 율사 출신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도 했었고 거기다가 본인이 공안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다가 아니 국회가 아니라 법무부에 보내온 탄핵 소추 결의의 이 절차성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유권 해석 질의가 왔을 때 본인이 일단 판단을 해보고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네? 법무부에다가 이거를 판단하기 위한 심의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국민 심의위원회를 빨리 조직을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헌재의 그 재판관이 주심이 당연히 문제가 없는 그 탄핵 소추 의결을 유권 해석을 물어왔겠냐고요. 법무부에다가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헌재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다가 유권 해석을 의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당시 그 권한대행 시절에 이 탄핵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아서 탄핵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은 탄핵에 대해서 이게 정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 거기다 세모를 딱 쳐놓고는 그런 사람이 무슨 당대표가 되어서 총선을 이끌 수가 있었겠습니까? 총선 박살났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총선 박살나고 뭐 지방선거 박살나고 보수는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을 정리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망가져 왔습니다. 계속 망가져 왔어요. 당시에 저는 탄핵 이전에는 이 탄핵 무효 운동을 가열차게 했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그 미래한국에서 그 JTBC의 타블렛 최순실 타블렛 그 보도를 처음으로 제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잘못된고 날조된 거라고 제가 지적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뭐 지금 미래한국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거고 인터넷에 구글에 저하고 제 한정석 그다음에 뭐 JTBC 타블렛 PC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제가 무엇을 주장했었는지 다 나옵니다. 당시에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다는 그 내용도 바뀌어져 있었고 다 조작이었어요. 그런데 방송이 조작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지적을 했고 그때 미래한국에서 클릭이 30만 뷰가 넘었어요. 그때 난리가 났었죠. 그때 보수의 어느 누구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왜 JTBC가 당시에 최순실 타블렛 PC를 조작해서 방송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가 잘못되는지는 몰랐습니다. 예. 저 혼자 떠들었죠. 저 혼자 떠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변희재 대표가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뛰어들었는데 이제 변희재 대표는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은 아예 검찰이 타블렛 PC를 조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JTBC 방송이 그 최순실 타블렛 PC를 조작을 했다는 걸 제가 짚어냈는데 변희재 대표는 그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나중에 제가 하도 지쳐서 이제 그 좀 얘기가 없어지니까 변희재 대표가 그 다음에 뛰어들어서 이제 주장한 게 검찰이 타블렛 PC를 조작했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타블렛 PC 건도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이게 무리한 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자, 이렇듯 우리 보수가 지난 탄핵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저항 운동을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그 탄핵 전에는 탄핵 이 소추 탄핵 그 반대 운동을 했지만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은
자, 탄핵이 헌재에서 가결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 보수는 그거를 수용을 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때도 불복을 하고 갈 것이냐? 이 문제를 사전에 정리를 해야만 그 다음에 이제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결정이 나면 그때 이제 보수가 어떤 가닥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변에 있는 이 우리 보수 원로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회에서도 모임에서도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지 않고 인용될 때는 우리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 한정석 위원은 뭐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 어차피 기각이 될 텐데. 네, 기각이 될 거라고. 뭐 농담 반 진담 아닙니다만은 우리 정규재 대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탄핵 심판 이후에 본인이 하나는 맞췄다. 만장일치. 네. 하여튼 그 탄핵이 그렇게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인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수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죠. 이 탄핵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탄핵에 대한 정리를 못했어요. 탄핵에 대한 정리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이 탄핵에 대한 부정과 무효, 이 주장들이 난무를 했고요. 저는 그 주장들에 맞섰습니다. 탄핵 심판에 대해서 복종하자. 그리고 이 국회 탄핵 소추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했던 제가 헌재 탄핵 심판을 수용하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한정석이 저거는 보수도 아니야. 저건 기회주의자야. 그렇게 저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렸던 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서 뭐 사탄파? 사기 탄핵파? 다들 어디 계세요 지금? 네? 아니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국민의 뜻에 국민의 의지에 국민의 뜻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정부가 어디 있고 그런 사법부가 어디 있어요? 당시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 거의 80% 이상이 이 탄핵되어야 된다는 여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여론이 주권자의 의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주권자의 의지는 언제든지 여론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의 능력의 문제일 뿐이에요. 당시 탄핵으로 인해서 이 보수의 정책 자산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났어요. 하지만 제도권 정치에서도 이 탄핵 문제를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자, 새누리당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저도 뭐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뭐 미래통합당 뭐 이름 만들어갖고 거기에 탄핵 반대했던 분들,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그 다음에 뭐 탈당했던 분들, 잔류파들 그렇게들 모여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다시 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했지만 결국 자신들의 이 탄핵에 대한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만 탄핵당한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당한 게 아니라 당시에 국민의힘도 당시에 국민의힘 예? 통합미래당도 같이 탄핵을 당한 겁니다. 아니,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일종의 그 뭐 추종당이었잖아요. 2016년 뭐 그 총선에서 친박들이 그렇게 총선을 좌우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당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사당화 만들어 놓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면 당연히 그 당도 당한 거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보수가 이제 망가져 왔어요. 이제 보수가 망가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보수 유튜버들이 또 한가닥들 했죠. 참 지금 돌이켜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을 버젓이 하면서 오로지 탄핵 선동, 반대 선동에만 몰두해갖고 코인 따먹는 재미에 아닙니까? 무슨 주권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과 공부가 보수 유튜버들한테 있었으며 국민의 일반의지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한 성찰이 있었으며 공화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있었냐 이겁니다. 보수 내에. 내로라 하는 우리 보수 명사들, 유튜버들, 농객들, 학자들 그들한테 무슨 정치 철학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탄핵을 심판을 하면 이거는 기각이 될 거야.
뭐 그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 생각만. 그러면 광화문에 30만씩 모여서 100만씩 모여서 탄핵 반대 시위를 했으면 이런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탄핵 반대 시위를 주동했던 분들, 박근혜 대통령 생일날 뭐 사랑합니다 박근혜님 뭐 카드 써서 손카드 써서 보내기 이런 거나 하고 앉아 있고, 모금을 한 것이 100억이 넘어요. 아니 그러면 주권자로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권자로. 탄핵 반대 시위를 했다는 거는 국민 운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 운동을 했다면 이거를 가지고 결국은 국회를 접수했어야 되는 거예요. 국회를. 탄핵의 소추 의결과 이게 부당하게 일어났다면, 이 부당한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면 결국은 주권자로 행동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단 10,000명이라도 국회에 들어갔어야 되는 겁니다. 국회를 점령을 하고 탄핵 소추 의결이 잘못되었으니 이거를 재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 보수는 법치니까 법을 지켜야 된다고요? 제도권이 이미 법을 안 지키고 탄핵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보수를 끌어가는 이 리더들의 정치 철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맨날 장사만 하려고 들었지. 보수 인정 장사만 하려고 들었지. 딱 그 상황이 탄핵 끝나고 나니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네? 박근혜 팔아서 장사하려는 사람들 여러 분파로 쪼개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뭐 개표 무효, 뭐 전자 투표 무효, 뭐 총선 부정, 이 파로 또 나눠가지고 서로. 이게 보수의 현주소예요. 보수의 현주소.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이라는 그 존재가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보수는 얼마나 참 쪽팔리는 일입니까, 이게? 제가 좀 비루한 표현을 씁니다만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보수한테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완전히 박살낸 윤석열, 그 사람을 다시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어서 겨우 연명해가는 이 보수가 연명해가고, 또 그중에 일부는 어떻게 좀 눈치 보면서 내가 비록 윤석열을 과거에는 때렸지만 지금은 어떻게 윤석열과 함께 좀 가보려는 분들, 뭐 오만 그 부류들이 좀 다 있어요. 뭐 자리 경쟁하느라고. 윤석열 주변에 보수가 없으니까 윤석열 주변의 보수의 중심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싸움들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쪽팔립니까? 얼마나 쪽팔려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우리 보수는 지금 길을 잃었어요. 응? 우리 기독교 보수도 길을 잃었어요. 맨날 뭐 북한이 뭐 언제 뭐 어떻게 하네, 뭐 미국이 북한을 뭐 때리네, 뭐 어떻게 하네, 맨날 그런 얘기는 하고 앉아 있고, 개표가 부정이라고 맨날 얘기하면서, 개표가 부정이면 지난 서울시장 선거는 왜 부정을 안 했고, 뭐 이번 대통령 선거는 왜 부정이 없었던 거예요? 왜? 뭐 설명도 못 하잖아요. 개표 부정하시던 분들 지금 뭐 다 어디 가 계세요, 또? 이번 선거도 얘기해야죠. 개표 부정된 거라고. 원래는 뭐 한 20%로 이길 수 있는 거를 개표 부정 때문에 0.7%밖에 못 이겼다. 왜 이런 주장도 하시지 그래요? 자, 뭐 탄핵이 뭐 어쩌니, 뭐 개표 부정이 어쩌니 하는 분들 지금 다 어디 계세요? 다 없죠. 이제 그런 말 해도 누가 국민들이 들어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탄핵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탄핵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탄핵의 강을 건너고 정리하는 것이 우리 보수의 생명이 다시 연장되는 길이다 했을 때 다들 비웃었어요. 다들 저 비난했고. 자, 그분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보수는 이제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는 죽었습니다. 예, 죽었어요. 지금 거의 좀비 상태예요. 좀비 상태. 예? 이 좀비가 뭘 하려고 들어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근데 좀비는 죽어야 됩니다. 좀비는 죽어야만 새로운 정치적 생명을 얻고 부활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보수가 싹트고 새로운 보수의 이념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발 제가 부탁하건데 이 깡통 보수 유튜버들 공부 좀 하세요. 공부 좀. 주권이란 무엇인가? 국민의 일반 의지란 무엇인가? 맨날 루소 얘기하면은 뭐 루소는 자유주의가 아니야. 뭐 루소는 뭐 사회주의 시존이 뭐니, 이런 무식한 소리들 하지 마시고 좀 공부들 좀 하시라 이겁니다. 보수 유튜버들도.
뭐 가로세로 연구소 가세연 뭐 우리 보수 유튜버 우리 보수 애청자들한테는 상당한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세연 하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 강용석 대표 지금 뭐 경기도지사 나가서 뭐 한이 많이 저러고 머리 깎고 저러고 앉아 있는데 저는 정말 좀 어이가 없어요. 가세연 왜 그러세요들 좀. 좀 가세연에 그렇게 많은 우리 보수 국민들이 좀 이렇게 사랑을 하고 애청을 하면 좀 뭔가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좀 뼈가 되는 좀 그런 내용 좀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맨날 그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나 좀 하지 말고 물론 가세연 저는 뭐 100%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가세연에서 나름 이제 또 진실 추구도 해요. 팩트 갖고 이제 투쟁도 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그런 것들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소구가 되려면 가세연 스스로도 좀 보수의 대표 선수라는 그 대표 채널이라는 좀 그런 좀 무게감을 갖고 좀 신중하게 좀 일을 하고 그 뭐 제발 좀 그렇게 머리 깎고 뭐 경기도 나가서 뭐 단일화 하니 많이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했니 많이 좀 이런 유치한 짓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